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채무통합론을 이용하기에 딱 좋은 시기라는 시점이라는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채무통합이 아닌 통대안. 자, 왜? 채무통합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냥 중금리예요. 이금융권에서 지급하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저금리로 낮추는 게 아니죠. 낮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 지출을 줄이지는 못해요. 월 납입 금액은 줄일 수 있지만 이자 지출을 줄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고금리나 중금리 이자를 납입할 수는 없잖아요. 금융사들 언제까지 내가 먹여 살릴 거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저금리로 이자가 낮은 걸로 이제 대안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통대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 이 시점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아니 대부분 그냥 다예요. 다 그냥 상담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걸 나 저금리로 대안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상담사 통대안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으로 대안해버리시면 이자 줄이고 좋아요. 대부분의 상담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통대안은 수수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수료 안 주고만 할 수 있다면은 뭐 따질 거 없죠. 그냥 하는 게 맞죠. 근데 안 주고는 할 수 없는 상품이 바로 이 통대안이죠. 그러면 어차피 줘야 돼. 이래저래 줘야 되는 상품이라면 나는 이 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절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지. 아, 내 인장을 수수료는 100만 원 주고 이자는 90만 원 줄였어. 아니, 이자도 100만 원 줄였다. 똑같아도 안 돼, 이건. 근데 이자가 더 조금 줄었어. 그럼 이걸 뭐 하게? 어? 시간 뺏기고 서류 준비 아니고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 이 말이 100%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상 봤을 때 이제 직군이나 뭐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해요. 뭐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평균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부채, 그러니까 부채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가 바로 통대안을 진행해도 될 시기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신 분이 있어요. 10% 미만 저금리, 10% 이상 중금리 또는 고금리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께서 예를 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저금리가 이게 한 3천만 원이라고 할까요? 나 좀 하려면 똑바로 하지. 이게 3천만 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상 중금리 또는 고금리로 똑같이 할까요? 똑같이? 아니다. 그러면은 4천만 원 일단 가정을 할게요. 자, 이분께서 연봉보다 은행 비중이 훨씬 낮아요. 고금리 비중은 은행 비중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통대안을 의뢰를 했어. 통대안 업체에서 하는 말이 하게 되면 최소 연봉의 100%, 그러니까 5천만 원은 10% 미만의 저금리로 맞춰주겠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어차피 더 이상은 연봉이 5천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나온다. 은행에서는 안 나오니까 나머지는 이제 10% 이상의 중금리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니까 내가 3천이 저금리, 근데 이걸 5천으로 맞추자. 그럼 2천만 원이나 더 저금리로 가네? 그러면 합이 이게 7천만 원이니까 5천이 가면 나머지 여기는 2천만 원만 가면 그럼 절반을 줄이네? 여기는 뭐 절반만큼은 안 되지만 많이 올라가고 충분히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애매한 내용이죠.
이때는 저는 통대안을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통대안을 해도 되지만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2천만 원이 추가로 더 붙죠. 2천이. 근데 원금이 7천이에요. 그럼 얘가 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는 업체마다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는데, 최소가 700. 700에서 최대가 15%니까 75, 35, 950. 이렇게 들어가요. 비용이. 그러면 여기서는 2천을 줄이긴 했지만 700에서 950 가까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나머지 2천이 아니라 거의 3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 이제. 그렇게 되죠. 이것까지 받아내야 되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5천원 받았다 치지만 나머지 이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는 중금리 상품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이전에 4천인데 3천이야. 뭐야 이거? 분명히 저금리는 2천만 원이나 줄어든 것 같아서 이자가 많이 줄어든 줄 알았는데, 아이씨, 다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 비용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이게 계산이 그러니까 잘못되면, 여기만 계산하고 말면 충분히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도 손해는 아니죠. 손해는 아니죠. 근데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미미하죠. 통대안이라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이자 절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별 차이가 안 나버리고. 그래서 저는 통대안을 추천을 드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이대로 이용해요? 그냥 3천, 4천 그냥 이대로 이용을 해요? 이대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얘를 먼저 채무 통합을 하는 거예요. 만약 건수가 하나, 한두 건이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여러 건으로 대부분 나눠져 있어요. 통대안 시장. 그럼 채무 통합을 먼저 하는 거예요. 통합로, 그 중금리 상품으로 이걸 일단 하나로 묶어요. 그리고 나면 월 납입 금액이 많이 줄어들죠. 내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생활하는데 그만큼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갚아 나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금액이 반드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만기 일시인데요, 저 안 줄어들어요? 아니요. 만기 때 되면 이것도 원리금으로 납부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원금의 몇 프로 이만큼 내야 돼요. 나머지 것만 끌고 가게끔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서 은행 비중이 낮아지고 난 후에, 그리고 얘도 좀 비중이 낮아지고 난 후에, 그때 통대안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내가 들어가는 비용 대비 아끼는 이자가 훨씬 더 많죠. 왜? 그때는 이제 3천이 아닐 거니까 뭐 2천으로 줄어들었다 치면, 근데 5천이 나와. 그럼 3천만 원이나 내가 이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3천으로 줄었다 쳐. 그러면 이거 하면 5천밖에 안 돼요. 5천이면 5천만 원 여기서 다 받고, 그럼 이거 나머지만 여기서 이만큼만 받으면 돼요. 이게 바로 통대안이에요. 통대안은 제가 뭐라 했죠? 아무리 적어도 70%, 안 그러면 80% 이상을 10% 미만의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할 때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통대하는 업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걸 상환을 하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하고 최고 금액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 채무자분들은, 이 채무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 상담사도 문제예요. 왜? 그럼 최저 3천에서 최고 5천까지도 되니까요. 못 받아서 3천은 돼요. 하지만 5천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더 띄워요. 그럼 채무자분들 머릿속에는 3천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5천까지 가능하다는 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 5천으로 이제 빼기 나누기 하는 거죠, 내가. 그럼 이익이네. 그럼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에 나온 것은 3천 나와버려. 3천 나오고 나머지 거 1이 가버려. 뭐야, 당신. 처음에 5천 해준다면서 왜 3천만 원? 언제 우리가 5천 해준다고 했어요? 못 나오면 3천, 많이 나오면 5천이라고 했지? 거짓말 한 거 있는 거 봐보라고. 녹취해놓은 거 들어보시라고. 이거 들어보니까 거짓말 아니거든. 이게 말장난, 이게 말장난이야. 채무자들 머릿속에는 좋았을 때의 결과물만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들 역시도 좋았을 때 들었던 내용이 더 머릿속에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통대한 다 해놓고 보니까 이 거지 같은 새끼들, 이 수수료만 떼먹고 이 사기꾼 놈들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 통대한을 하는 이 업체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최저금액 있죠. 최저금액으로 일단 계산을 하세요. 최저금액으로 내가 지불하는 이 비용하고 아끼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똔똔이다. 똑같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봐도 해도 손해는 아니에요. 일단 똑같다라는 것 자체가 손해가 아니지만 최저금액이에요. 그보다 더 나올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최저금액은 통대한 업체에서 안전빵으로 설정을 해놓은 그 선이에요. 절대 2m로는 안 나온다. 이 위로 나오면 나왔잖아. 그러면 그보다 더 위로 나올 가능성 분명히 더 높다라는 거죠. 근데 재수 없으면 그것만 나와요. 근데 어찌됐든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 거죠. 그보다 이익 볼 확률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분들 역시도 이 계산을 스스로가 좀 잘해요. 계산할 줄 모르면 대놓고 물어보세요. 가장 적게 3천 나온다는데 그러면 이자를 얼마를 줄이느냐? 그럼 내가 이거 물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이런 걸 대놓고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업체에서. 왜? 거짓말 했다가 나중에 잘못 나오면, 결과가 잘못되면, 자기들 말한 거 틀리게 나오면,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 할 말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금액의 가능성을 두지 말고 최저 금액에다가 기준선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지급되는 비용하고 내가 아낄 수 있는 이자를 비교를 해서 진행을 할지 말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고, 가장 단순하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연봉에 은행 비중, 이 10% 미만의 저금리 이 비중이 연봉의 100%다. 아니 80에서 100%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통대안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미만이다.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분 통대안을 해도 손해볼 일은 거의 없다라는 뜻이 되고, 대신에 이 기준서는 일반 직장인들, 일반 외관 그런 분들이고, 공무원은 틀립니다. 공무원만큼은 여기서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좀 더 높아지니까, 특히 퇴직금 담보대출 되는 공무원분들, 그런 분들은 더 높아지니까 이분들은 제외하고, 일반 코스닥이나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10% 미만의 채무가 연봉보다 80% 미만이다. 그러면 통대안을 해도 되지만 80% 이상이다. 그러면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20% 이상의 중금리나 고금리가 또 연봉만큼 써버린다. 그러면 요즘은 통대안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저도 통대안, 그 코로나 사태로 은행에서 대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요즘은. 특히나 등급도 많이 봐버리고, 그래서 가능한 이런 분들은 채무통합론을 먼저 이용한 후에 통대안을 신청을 해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